안녕하십니까. 강박지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 방송은 Q&A 시리즈입니다. Q&A 2번 무시와 피해 감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정상 무시하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피해 감수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 감수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상을 무시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1. 강박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시가 아니라 피해 감수입니다. 무시는 피해 감수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 피해 감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의식적 피해 감수가 있고 무의식적 피해 감수가 있습니다. 강박증 환자는 증상만 제외하면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상과 무관한 두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 남성 환자가 성범죄 누명을 쓰는 강박사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여성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 여성과 거리를 두고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증상이 아닌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왠지 잘생겼다고 외모에 호감을 갖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관한 내용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를 감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증상에 관한 내용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강박사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천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될 대로 되라 하고 피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무너질까봐 계속 두렵고 그런 강박사고가 떠올라요. 왜 그렇죠?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피해 감수를 하고 있을 뿐 무의식적인 피해 감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상담 때 웃기고도 슬픈 얘기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실화로 어떤 남자가 산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려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차가 과속으로 자기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 남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죽을 뻔했잖아! 이런 예는 일상생활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기로 이 남자는 죽음조차 피해 감수를 했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피해 감수일 뿐이고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피해 감수를 못했다는 것이죠. 4. 가로 1. 강박 증상인 강박사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강박사고 자체를 아예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박사고에 대해 쓸데없는 생각이야. 몰라, 될 대로 되라. 친구 만나러 가야지. 밥이나 먹어야겠다. 등으로 강박사고의 내용에 아예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박사고의 내용에 대해 안정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생각을 배척하면서 상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싫은 사람들 보고 상대 안 하고 무시하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가로 2번 강박사고를 무시하는 것이 굳이 따지면 의식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즉 무시를 하면 강박사고의 내용인 두려운 사건,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되는 것, 이렇게 강박사고의 내용인 두려운 사건에 대해 의식적인 피해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시할 때 그 내용에 피해 감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되면 어쩔 수 없지, 또는 동성애자가 돼서 비판을 받지, 또는 동성애자가 되어 명예피해 보지 뭐, 또는 동성애자가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면 할 수 없지 등입니다. 이런 생각도 물론 그러니까 전술한 이런 예에서 동성애자가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도 물론 강박사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피해 감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아예 내용에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원론적인 무시이지만, 그러니까 무시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동성애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뭐, 동성애자 되면 어쩔 수 없지. 동성애자 되면 비판을 받지. 이런 식으로 동성애라는 단어나 그 내용이 약간 언급되긴 되어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의식적인 피해 감수를 내용으로 해서 강박사고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시의 내용에 의식적인 피해 감수가 잘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괄호 3번 무시를 통해서 의식적 피해 감수를 하게 되면 무의식적 피해 감수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됩니다. 마치 왼손잡이 어린애가 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연습을 부단히 해서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점차 쓰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어린 아이가 그런 오른손잡이 훈련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왼손을 잡는다든지, 또 오른손을 또 잡았다가, 또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다가, 또 어떨 때 오른손 잡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부단히 또 오른손잡이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엄마가 또 이렇게 해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점차 오른손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가 됩니다. 강박적 무시도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부단히 무시를 하는 노력을 하면 무의식적인 피해 감수가 됩니다. 물론 다른 뭐 가치관 개념이나 중독 개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일단 무시와 피해 감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증 완치 과정 의식과 무의식 관점에서라는 이 표를 제가 여기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전에 이 관련 내용 설명할 때도 올려놓은 거거든요. 참고하십시오. 5번 결론적으로 피해 감수를 하기 위해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 감수가 목적이고 무시는 수단이죠. 자,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무의식적 피해 감수를 하기 위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답변 끝났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